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 최원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네, 요즘 턱교정 수술에 관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죠. 온라인, 오프라인. 근데 그런 정보들 중에는 과장되거나 오류투성이, 그리고 또 정말로 막말로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체험기를 가장해갖고 특정 병원이나 수술법을 광고하거나 또 홍보성 정보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그 환자들, 결국 의료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에서는 저희 병원으로 이제 자주 문의되거나 저희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을 나름 이제 정리해서 답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골든 스탠다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숫자라든지 진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여러 술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좀 수술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갖고 환자 진료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턱교정 수술에 있어서 재발보다는 회귀란 용어가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요. 회귀 현상은 턱교정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후유증 중에 이제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턱교정 수술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인 얼굴 골격은 이제 우리가 원래는 뼈가 아니라 근육과 여러 신경, 관절, 인대 등의 이제 기능적인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이제 회귀 현상은 그 턱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의 힘에 그리고 또 턱관절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쩌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뼈와 근육이 싸우면 대부분 근육이 이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회귀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고 또 이러한 생리적 변화 범위 내의 회귀 현상은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 범위 내의 그 회귀 현상은 보통 미리 감안해서 수술 전에 이제 과교정된 방향으로 흔히 이제 오버커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수술 계획을 수립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생리적 변화 범위를 넘는 회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주걱턱보다는 무턱인 경우에 분명히 더 회귀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드물게 재고정이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턱교정 수술은 사춘기를 지나고 골격의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 60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장 완료 시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연령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시점이 보통 18살, 19살 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요즘은 그 성장기가 되게 빨라져 갖고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이러면 중2, 중3 정도의 나이에도 턱교정 수술을 시행하기도 해요. 남자의 경우에는 성장 완료 시점이 여자에 비해서 많이 늦어서 급속히 성장한 다음에도 또 자녀 성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갖고 빨라도 보통 고3 정도 나이에 시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보통은 중2, 중3 또는 고1, 고2 때 시행을 한 다음에도 약간 좀 교합이 변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또 턱교정 수술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기학 검사를 시행하거나 다른 이제 그 손목뼈라든지 골반, 무릎 관절 등의 골 연령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만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초진시나 이제 수술 전 상담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후 치유 과정이나 회복 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회복 기간이나 치유 기간이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딱 얼마 동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교정 수술 후에 전반적인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끝나고 병동에 올라온 다음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살짝 움직여서 병동 내에서 거동이 가능한 상태가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쯤 되면은 보통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그런 얘기 표현을 하는데 뭐 대부분 그 젊은 친구들은 이 기간 동안 게임들을 많이 해요. 게임들 많이 하고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고 퇴원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꽤 있지만, 그리고 퇴원 이후에는 보통 상처 치유라든지 음식물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섭취하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요. 일상생활을 복귀하게 되는데,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 한 2-3차례 정도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고요.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면은 막 내가 이제 그 체력적으로 부담되지만 않는다면은 보통 등교를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이 아니라면은 출근해서 이렇게 사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치아 교정 치료, 수루 치아 교정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찰하는 단계로 이렇게 접어드는데요. 그로부터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보통 그 기간 동안 살이 이제 어떻게 이 연조직이라고 하죠. 연조직이 이제 뼈하고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적응이 되는지, 또 기능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저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는지, 또 회귀 현상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보통 한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수술했던 어떤 뼈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국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서히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턱 교정 수술하고 나서 이제 먹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시기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죠. 뭐 많은 경우 못 먹을까봐 걱정하시고, 또 그런데 또 생각보다 잘 먹는다, 또 생각처럼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나 이제 시기는 또 이제 병원의 방침, 또 수술 방법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환자의 이제 어떤 경과라든지 또 환자의 또 먹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제 먹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먹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정말 잘 먹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과 단계는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턱교정수술센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지침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음식을 잘 먹고 안 먹고는 이후에 이제 회복과 재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기간 내에 정상적인 식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일상생활의 복귀도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제 수술 직후 장 운동이 활성화되면 처음에는 이제 소량의 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며칠 동안 입을 묶고 있는 악간 고정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악간 고정 기간 동안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주사기라든지 빨대 등을 이용해서 뭐 미음이라든지 국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되는 이제 유동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악간 고정의 기간이 많이 짧아져서 환자의 경과에 따라 보통 1주 이내에 이제 그 고정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악간 고정을 제거하면은 그때부터는 유동식 대신에 죽, 케이크 같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씹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다 종류를 불문하고 다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후 적응 기간이란 건 뭐냐면은
딱딱 잘라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이런 부하를 늘려가는 거죠. 적응 기간을 거쳐서 수술 후 3주 내지 4주 정도부터는 밥이라든지 계란찜이라든지 두부, 생선 등의 부드러운 반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저작경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식생활에 이제 근접하도록 유도하죠. 고기라든지 김치 같은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보통 이제 8주 이상 경과한 후에 시도하도록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처음부터 뛰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깁스하고 이제 뭐 휠체어를 타다가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뭐 한 2달, 석 달 걸어 다니다가 2달, 석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뛰어다닐 수 있듯이 보통 한 8주 이상 경과했을 때 저렇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그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 매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강의 청결과 위생인데요. 그러니까 꼭 식사 후에는 구강 내 이제 그 교정 장치라든지 상처 부위에 음식물이 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꼭 교육받으신 대로 가글이라든지 칫솔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이제 구강위생 및 청결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말씀드려 봤는데요. 글쎄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부족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 턱교정수술센터에 전화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턱교정 수술 후의 부작용이라든지 턱교정 수술과 치아 교정 치료의 관계 등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